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어제부로 종료됐습니다. 정치권의 앞으로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당은 사고 수습에, 야당은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희생자 156명이 발생한 참사. 슬픔이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애도 기간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고요.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 책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 정치권에 계시니까 정치권에서 앞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부터요. 저는 지금 이런 참사와 재난이 너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사라는 게 또 재난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정쟁화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시민들이 요즘 보이는 모습만 봐도 이런 정쟁이라든가 정치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싫어해요. 참사 직후에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합동 분향소에서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정치꾼들을 시민들이 직접 몰아냅니다.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또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욕을 하는 사람들을 시민들이 물러나게 해요.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이런 너무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화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유족들도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국회와 세월호만 해도 국회와 검찰, 경찰 이렇게 해서 수사, 조사 9차례나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나올 만한 원인들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도 사회적 참사위원회 4년 동안 수백억 예산 쓰고 별 제대로 나온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쟁화 폐해들 지금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들에 정치권이 차라리 그런 쪽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이번에 이태원 파출소의 김백경 경사 같은 분들 참사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본인의 몸 맡기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 인터뷰 제가 들어보니까 밤에 잠을 잘 때도 피해자들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분들 생각이 나고 유족들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이런 분들, 영웅 경찰관들, 의인들 이런 분들 정치권들이 차라리 찾아서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은 정치권도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교수께서도 앞으로 정치권 역할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가 벌어지고 난 이후 참사를 사고라고 얘기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얘기했던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더 많은 그 가슴을 아파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총리는 지금 이러한 참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농담을 하고 웃음을 보이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본인이 경찰을 아무리 많이 동원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함으로써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더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훨씬 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여줬던 이러한 이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탈피해서 먼저 국민들 마음, 희생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 능력부터 먼저 보여주는 것이 사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책임자에 대해서 정확히 가리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벌어지고 할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감 능력을 정치권에서는 더욱더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공감 능력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참사 상황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지금까지의 민주당 주장은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각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과정 속에서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지지 않으면 이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우리의 국격이 이만큼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14개 국가의 14개 국가에서 희생자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외신들도 역시 당사자 입장이었거든요. 그 당사자 앞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농담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도를 대단히 저해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상민 장관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나 지금의 보고 체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통령보다도 먼저 자기가 그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 뭐 뒤늦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 이런 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던 책임자, 그 책임자는 당연히 그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경찰청장, 아니 제가 청와대 5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사시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사십니다. 잠을 자면서도 귀 옆에 머리맡에 핸드폰을 놓고 자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신수단이 가동됨으로써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의 역할을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다들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연락을 계속 두절되고 그런 경찰청장 치안 총책임자가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 인사에 대한 책임, 단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이상곤 교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재난을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정부의 발목 잡기 프레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쟁화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우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런 분들이 더욱더 다음에 이런 사태에 대한 불러오는 데 있어서 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 노력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 거죠. 대충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렇게 국민들은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게 수사와 진상규명을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 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우리 윤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충 짚고 넘어가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또 검찰총장 출신에다가 공직자 출신인데 공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권한과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충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공감 능력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대통령의 좀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참사 난날 새벽까지 대책 마련 또 지시하느라고 봉분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도 기간을 정하고 6일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분향소를 찾았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또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조금 나름대로 가식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불교 행사라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도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해서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야당도 물론 야당이라는 것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주 임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이런 대형 참사가 나서 진정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지켜보면서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총사퇴론이라든지 뭐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공직자라는 거는 권한을 가진 많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어느 정부 여당이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정권을 잡았을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사태 수습을 하고 나서 이후에 책임질 부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이런 부분을 책임을 안 지우겠다. 그런 정부 여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태의 경중에 따라 또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정도의 일이라고 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되겠죠.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사태 지금 경찰이 특수본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사태 수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감찰과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신중론도 있는 한편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물러나야 한다. 지금 이 팀으로는 앞으로 국정 운영하기 힘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게 뭐 각자 자기들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입장에 따라서 본인이 또 국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갈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인사의 문제는 인사 부분은 어차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테니까 대통령을 믿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 못 믿겠다. 진상 규명 네. 위해서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뭐 지금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네. 밝힌 상황인데요. 네, 네. 예, 그렇다면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를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비극입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금 상황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도 아닌데 서울 한복판에서 156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그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입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한 사건이 난 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그러한 이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 하고 시간을 끌자, 조금 이따 하자, 이거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국정조사는 다른 것이죠. 수사는 국민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민들께서 모두가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와 국정조사는 그 목적과 이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과하다 싶을 만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제대로 얻는 것이죠. 지금 국정조사의 시기 문제, 이 국정조사 하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많은 논란이 계속 가면 갈수록 정부 여당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민들 마음속에 그 분노가 계속 이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 여하튼 뭐 민주당은 특검을 하려는지 국정조사를 하려는지 여하튼
입장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예. 국정조사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전에 윤 교수는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안 될 거다라고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국회.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금 특수본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 부분을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쟁으로 흐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 우려를 제시를 하는 것이고 네. 국정조사는 당연히 여야 합의를 받을 수가 있죠. 대신에 국회 전체를 봤을 때 다음 달이면 예산 국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 해의 국회 농사를 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다 짓고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런 시점에 또다시 지금 현재 경찰과 정부가 직접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밝혀나가고 이러 있는 와중에 국회마저도 나서서 정쟁으로 정치화한다. 이런 부분들은 별 실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내년 예산 639조 이 부분 충실하게 하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검수완박법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검수완박법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곧 판결을 내릴 겁니다. 저희들이 너무 이제 판사와 헌법재판소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했던 검수원복 형태로 그냥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주당이 썼던 그런 꼼수들을 생각을 하면 검수완박법을 좀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겠는가, 없던 걸로 만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교수님, 이제 셀프 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꺼내드는 말이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어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참 그 남 탓하고 핑계 대는 데는 상당히 중병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도 또 남 탓부터 먼저 하고 주체자가 없었다, 법적 권한이 없었다, 뭐 경찰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그 남 탓하고 뭐 제도 탓하고 이렇게 하는 이 DNA가 검수완박, 검수완박 이 문제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참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8월에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 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시행령을 만들 때 왜 사회적 참사는 그러면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돈이 오고 가지 않은 직권남용도 부패범죄로 수사할 수 있을 만큼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럴 때 왜 사회적 참사를 안 했습니까?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일 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개시 대상의 부패와 경제범죄 이 관련돼서 할 때 사회적 참사는 제외하자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남 탓을 하는 것까지는 글쎄요, 이번 참사 사건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남 탓을 하고 싶겠죠. 근데 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부터, 자기의 잘못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고냐 참사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이유도 그러한 인식들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건이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수 완박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동훈 장관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법률 지원을 하기로 법무부에서 했습니다마는 국가 배상에 관련돼서는 아주 신중하게 상담을 해라라고 했다는 것이 경향신문 보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앞에서는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한 지침까지 내리고 있는 법무부의 모습이 도대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수 완박 얘기하시는 분들이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정말 또 참담합니다. 그럼 그 등이라는 거에서 등에 중대재해를 포함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시정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아무것도 고치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의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그 책임의 당사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했을 때 경찰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검찰정법 제4조에 의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안이 사실 조금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 애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고 예를 들어 소방이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되면 그 범위가 벗어나면 검찰이 직접 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미비 탓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항상 제도의 미비, 무엇이 없어서 못했다, 법률이 없어서 못했다,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 처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주체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사를 하려고 하고 이거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그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사실은 좀 치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특히나 한마디 더 붙이면 애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정부의 여당의 대표격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도 기간 동안에 정쟁을 흐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장관이 먼저 제시하고 정부 여당의 대표가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 이게 옳은 것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레는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고 또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의 아주 거센 충돌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따라서 좀 공세 수위가 바뀔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내일 아니면 모레, 내일도 뭐 행안위가 열리겠죠. 그렇게 하면 이상민 장관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할 텐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그 책임, 그다음에 본인의 거취 뭐 이런 부분들 이상민 장관 입으로 직접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조만간? 본인이 직접 내일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 거취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지켜봐야겠죠. 본인의 한나라의 국무위원이 그 자신의 거취를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정부 전체의 측면에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들은 정치를 계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계산을 지금 상황 같으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께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요. 자꾸 이제 정부가 이상민 장관이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죠. 근데 국민들은 분명하게 이번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이상민 장관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부터 먼저 분명한 입장 표명과 거취가 결정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이후에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을 만들어내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냐에서 뭐 대통령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러는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사실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지지율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도 나가고는 있는데 4주 차에 30% 그리고 29%, 30%에서 조금 안 되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요. 부정평가 역시도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애도를 6번 갖고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그대로고 이런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그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이제 세월호로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60% 가까운 이 지지율을 벌이고 있어서 직후에 좀 폭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폭락할 지지율도 없습니다. 사실 뭐 30%, 20%대에서 더 어떻게 폭락을 할까 싶을 만큼 좀 낮아. 내려갔었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건 24%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네. 그 이전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당장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거지 당장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이번 주에 다 평가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더 진상 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 주 한 주 가지고 뭐 1% 왔다 갔다 한 문제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모습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지율과 여론의 동향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공 교수께서는 현재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번 참사하고는 달리 어차피 20% 중반, 20% 후반대와 지금 30%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내려갈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번 참사에서도 보셨듯이 초기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딛고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쭉 나가게 되면 아마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더 내려갈 일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발표되는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죠. 예.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